이야, 이거 일본 전체가 챗GPT에 목숨 걸었습니다. 못하면 패배자라는 분위기인데 언론, 정부, 국민 한마음 한뜻으로 이러는 거죠. 사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컴퓨터 모르던 사람도 챗GPT 배운다고 난리죠. 오픈 AI CEO 일본 방문을 보세요. 이게 해외 방문 첫 번째가 일본인데 국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로 총리와 1대1 면담하고 법인 설립까지 착수하는 거죠. 챗GPT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지는 건데 이게 자민당 대표까지 이러는 거니까 확실합니다. 챗GPT가 정부 주도하에 도입되는 거죠. 샘 알트먼은 벌써 일본에서 잡스급 CEO죠. 이런 게 일본 언론 특징인데 작정하고 우상화하는 거죠. 참고로 뉴스픽이 젊은 지식인 미디어인데 여기까지 이러는 거죠. 국민 전체가 왜 여기에 미쳤느냐? 그건 바로 일본인이 챗GPT를 AI 쿠로후네에 비유하기 때문이죠. 잠깐 여기서 쿠로후네를 이해하는 게 관건입니다. 일본 근대사의 결정적 장면이죠. 자, 이게 미국 페리 제독의 내항 사건을 말합니다. 쿠로가 검정, 후네가 배라는 일본어인데 그때 타고 온 전기선이 검은색이라서 쿠로후네 사건이라 합니다. 이걸 계기로 막부는 개항을 하고 근대화의 도화선이 되는데 하급 무사 계층에 쿠데타의 명분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일본의 근대화는 300년간 이어진 상급 무사와 하급 무사 사이의 대리 프레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되는 사무라이의 몰락이 바로 이 하급 무사 세력에 의한 거죠. 쿠로후네 사건이 일본 전체에 큰 쇼크를 안겨줬는데 쉽게 말하면 전기선에서 대포 쏘는 서양을 아직도 칼 들고 설치는 사무라이가 어째 이기냔 거죠. 아무튼 근대화를 명분으로 한 하급 무사 세력의 움직임은 역사적인 대정봉환을 성공시키고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집니다. 대정봉환이 정권을 천황에게 넘겨준다는 말인데 사실상 에도 막부의 몰락이죠. 이걸 사츠마, 초슈 두 번에서 주도했는데 여기서 단 1년 만에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고 3년 만에 207개의 번이 해체됩니다. 왜 역사적인 일이냐면 800년 동안 이어진 봉건제가 하루아침에 끝난 건데 사실 철저히 계획된 쿠데타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하층 계급의 근대화 혁명같이 묘사하지만 사실 이건 파시즘에 기반한 엘리트주의입니다. 유신 세력이 미국 민주주의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유리한 통치구조,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흉내만 낸 거죠. 이때 쿠데타를 주도한 사츠마 초슈번 출신이 정권을 잡아서 사조천하라고 하는데 이게 자그만치 15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인조차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일본 적폐의 압도적 깊이와 스케일, 우리나라 적폐는 명함도 못 내밀죠. 아베와 아소타로 전 총리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베 가문이 사토 노부히로에서 시작되는데 초슈번 출신의 관료죠. 참고로 이토 히로부미도 초슈번, 아소타로는 오쿠보 토시미츠부터 이어지는데 이게 대박이죠. 바로 그 유신 3거래 오쿠보 토시미츠, 바로 이 사람이 내각제 정치를 구축한 실질적 초대 총리. 여기서 유신 3거래 출신을 보시면 3명 모두 초슈 사츠마번. 일본 역사에는 적폐를 타도하고 근대화를 이끈 구국의 영웅이죠. 그리고 이 영웅들이 추진한 게 바로 정한론이죠. 이때 사츠마 초슈번이 정권만 장악한 게 아니라 초슈번이 육군, 사츠마번 중심으로 해군이 설립됩니다. 군사, 정치를 완벽히 장악한 쿠데타죠. 자, 다시 아베와 아소타로의 가계도를 보면 이 두 가문이 150년에 걸쳐서 정략 결혼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문 출신이 하나같이 일본의 네임드인데 모리나가 제가 미쓰비시 상사 같은 일본 최대 기업의 경영진도 있죠. 사실상
일본의 정치와 비즈니스를 지배한 가문, 대를 잇는 권력이죠. 참고로 현 총무 대신의 선조가 이토 히로부미, 이게 비리 사건 때문에 새로 바뀐 총무 대신이죠. 뭐 디지털 정책 경험도 있다는 건 표면상의 이유고, 쉽게 말하면 뭐 그냥 이놈이 빠지면 저놈이 메꾸는 뭐 자사손손 해먹겠다는 거죠. 일본 이거 아직도 족벌 정치가 계속된다는 말인데, 아베, 아소 이 둘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척, 자그마치 150년의 적폐, 전범들이 아직도 실권을 쥐는 나라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 파시즘의 나라. 일본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쟁취한 게 아니죠. 지배층의 정당성 유지에 불과합니다. 사실 일본의 AI 광풍도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챗GPT를 메이지 유신에 비유하면서 정당화시키죠. 알다시피 국제 정세는 글로벌 AI 규제인데, 일본의 움직임은 정반대, 정부 주도로 생성 AI를 추진하죠. 잠깐만 여기서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하죠. 분명히 AI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긴 합니다. 뉴스픽 같은 미디어는 AI 규제를 다루죠.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젊은 세대 위주의 인플루언서 언론인데, 여기 댓글을 보면 왜 일본인 전체가 챗GPT에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일반 유저의 배댓을 보면 미국이 2차 대전을 이겼던 게 컴퓨터의 발전 덕분이라 하죠. 일반인들까지 AI가 국력이란 마인드고 메이지 유신에 비유하고 있죠. 이거 일반인들까지 AI가 국가의 패권을 결정한다는 제국주의적 발상이죠. 야, 제가 일본 10년 넘게 살았는데 얘들은 믿으면 안 돼. 절대 안 변합니다. 아무튼 일본 공중파도 보면 전문가들 불러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오픈 AI를 예찬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수준이 심각한데, 언론에서 최고의 AI 전문가라 소개되는 대학 교수들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런 헛소리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사람은 정부가 임명한 AI 전략위원장. 챗GPT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 같은 적대국에 뒤처진다는 개소리인데, 북한 나라 통째로 줘도 못 만듭니다. 자, 이런 게 정권과 언론이 작정한 선동과 세뇌죠. 흐름을 보면 언론이 샘 알트먼을 페리 제독의 이미지에 투영시키고 정권과 합작해서 분위기를 만들죠. 국민들도 AI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되죠. 자, 눈치채셨겠지만 일본인들은 제2의 메이지 유신을 기대하는 거죠. 일본인 전체가 메이지 시대의 환상과 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일 위대했던 시기란 거죠.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이러다 보니까 일본 전체가 챗GPT에 미치는 거죠. 참고로 일본 챗GPT 사용률이 미국 다음이에요. 챗GPT 알아야 살아남는다는 사회 분위기까지. 야, 우리나라 뭔가 뒤처지는 게 아닌지 긴장되긴 합니다. 아, 큰일났다. 챗GPT 쓰는 법 얘네들한테 배워야겠네. 자, 일본의 AI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질문을 디테일하게 잘해야 된다. 아, 질문 중요하죠. 근데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하죠? 질문 잘해야 되는 건 상식이잖아. 챗GPT 쓰는 법 보다가 도로 바보가 된 기분이네요. 요즘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질문은 원래 어려운 거죠. 질문을 잘하기 위해선 해당 분야의 확실한 기본기와 지식이 필요하죠. 뭔가 원하는 답을 얻고 싶으면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끌어가야죠.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 챗GPT까지 갈 것 없죠. 검색도 똑같습니다. 검색어가 좋아야 결과가 좋죠. 멍청한 질문엔 멍청한 대답밖에 안 돌아오죠.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다 칩시다. 일론 머스크를 만나다 쳐요. 여러가지 묻고 싶지. 근데 만나서 기껏 한다는 질문이 창업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이런 중생들 되게 많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챗GPT 잘 쓰는 법은 의미 없단 거죠. 질문을 잘하기 위해선 자신부터 스마트 해야죠. 본캐가 강해야죠. 챗GPT 배운다고 똑똑해지는 건 아닙니다. 관건은 기본기의 문제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챗GPT가 기본기를 갖춰주진 않습니다. 글 쓰는 법 배운다고 글 잘 쓰는 건 아니죠. 글쓰기의 기본은 책을 많이 읽는 거죠. 책도 안 보고 백날 글쓰기 배워봤자 의미 없죠. 컴퓨터도 마찬가지. 포토샵 배운다고 디자인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한마디로 하면 0에 100을 곱해도 0이란 거죠. 회사 생활도 비슷하죠. 매번 업무에 시간 걸리고 주변에서 말이 나와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반복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 업무에 기초가 없기 때문이죠. 일이 안 풀릴 때 제일 먼저 따져볼 건 기본기죠. 중학교 영문법도 모르면서 토익을 풀고 있는 건 아닌지, 방정식도 모르면서 적분을 건드리는 건 아닌지,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가 잘 안 돼. 잘 모르는 기업에 돈만 넣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말하지만 챗GPT 잘 쓰는 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뭐 하는 짓인지. 물론 일본보단 덜하지만 설레발 치는 건 똑같죠. 이런 게 전부 거꾸로 된 교육의 폐단이죠. 관건은 챗GPT가 아니라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노동시장이 변화하겠죠. 생각할 필요도 없는 머리 안 써도 되는 직업은 없어지겠죠. 근데 애초에 왜 그런 일을 사람이 해야 될까요? 자, 시대에 뒤처지는 분위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챗GPT 모르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데 그런 논리라면 워렌 버핏은 옛날에 망했습니다. 최신 기술이나 툴을 잘한다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관건은 적응력이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존의 비결이죠. 이런 건 기술이 아니라 틀을 벗어난 비판적 사고력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이런 적응력, 생존법을 배울 수 없죠. 학교에선 좋은 직원이 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기껏 졸업해봤자 다른 형태의 교복을 입고 진학하듯이 취업하죠. 학교에서 이거저거 어설프게 필요없는 공부하고 스펙 쌓아서 대기업 가도 뭘 하죠? 분업에 길들여지고 가능성이 말살됩니다. 틀에 박힌 업무와 매뉴얼에 익숙해지고 자기 자신을 자동화시키죠. 이러면서 비판적 사유 능력이 점점 상실되고 의사결정력까지 잃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기계처럼 행동하는 거죠. 자, 인간과 인공지능의 학습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인풋이 있으면 프로세서를 거쳐서 아웃풋을 내죠. 이걸 반복하면서 학습 능력이 강화되는 거죠. 인공지능과 사람의 차이점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전복적 사고방식이죠. 같은 인풋이라도 뒤집어 엎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능력, 이게 결정적이죠. 역사를 쓰는 사상과 철학, 과학, 예술 같은 문명 발전은 전복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AI가 생성된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더라도 창조를 할 수 없는 이유죠. 인간이 왜 뒤집어 엎는지 기계는 절대 이해 못하죠. 아무리 AGI가 뛰어나다 해도 결국 숫자의 집합이죠. 인간의 정복적 사고방식은 어떤 논리나 수학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죠. 언어라는 틀에 갇히면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숫자는 표현수단에 불과하죠. 이성적 판단은 필연적으로 오류를 낳습니다. 어떤 논리로 설명 불가능한 것을 끼워 맞추다 보니 그런 거죠. 언어로 표현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AI가 오류가 나는 건 어떤 말로 설명 안 되는 걸 수학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그런 거죠. 이성의 틀을 뒤집을 때 진정한 의미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인간성의 이해죠. 인간을 이해하지 않으면 AI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방향성은 시대를 역행하죠.
보셨다시피 일본인은 챗GPT를 잘해야 국력이 세지고 살아남는다는 건데 이런 게 스스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지배당하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이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야죠. 원래 가진 우리 것을 지키면서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 외국인이 한류나 한국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매번 추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인. 왜냐면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한류,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기 때문이죠.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와 정신의 자부심을 가집니다. 일본은 기득권에 의한 껍데기 민주주의지만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죠. 이런 게 바로 계승 발전돼야 될 시대 정신이죠. 바로 이 정신의 원천은 사회가 예스를 강요할 때 과감히 노를 외치는 전복적 행위, 한마디로 하면 인간성이죠. 이런 인간의 행동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죠. 논리적으로 볼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물리적 가치를 쫓지만 역사를 바꾸고 인류를 존속시키는 행위는 비논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성, 인간다움이란 것은 이성적 계산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기계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죠. I'm not worried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giving computers the ability to think like humans. I'm more concerned about people thinking like computers, without values or compassion, without concern for consequences. That is what we need you to help us guard against. Because if science is a search in the darkness, then the humanities are a candle that shows us where we've been and the danger that lies ahead. As Steve once said,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It is technology married with the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that make our hearts sing. When you keep people at the center of what you do, it can have an enormous impact. We must infuse it with the humanity that each of us is born with. That responsibility is immense, but so is the opportunity. I'm optimistic because I believe in your generation, your passion, your journey to serve humanity. We are all counting on you.